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커 조직들이 벌이는 사이버 전쟁이죠. 오늘 이들의 정말 충격적인 공격 기술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주역들, 바로 APT, 즉 지능형 지속 위협이라고 불리는 집단들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해커가 아니고요. 국가의 지원을 받는 말하자면 최정의 사이버 부대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금부터 이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도 직접 사이버 수사관이 되어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임무는 이 아주 정교한 국가 배후 작전의 큰 그림, 그러니까 도대체 APT가 뭔지부터 파악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상상하는 어두운 방에서 혼자 키보드 두드리는 그런 모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APT는요, 국가 수준의 자금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리고 목표도 아주 명확합니다. 정보 탈취부터 시작해서 사회 혼란을 일으키거나 막대한 돈을 빼돌리는 것까지요. 굉장히 치밀하죠. 자, 그럼 실제 용의선상에 오른 그룹을 한번 살펴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APT 그룹 중 하나를 프로파일링 해보면서 이들의 실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북한 정찰청국과 연계된 것으로 지목되는 라자루스 그룹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활동하면서 전 세계를 위협해온 말 그대로 국가 배후 해킹의 살아있는 전설 같은 존재죠. 이 사람들은 그냥 데이터만 훔치고 끝나질 않아요. 2014년에 소니 픽처스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켰던 와이프 공격처럼 데이터를 아예 복구 불가능하게 파괴해버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들의 공격은 현실 세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이 밝혀낸 이 단 하나의 그룹이 사용하는 공격 기술의 가짓수인데요. 무려 93가지입니다. 이건 마치 한 명의 범인이 93개의 서로 다른 범죄 수법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과 같아요. 이들의 전술을 분석해보면 가장 집중하는 분야가 딱 보입니다. 바로 방어 회피. 26가지나 되는 다양한 기술로 방어망을 뚫고 들어와서는 진짜 유령처럼 흔적을 안 남겨요. 그러니까 이들의 진짜 실력은 공격 그 자체가 아니라 들키지 않는 기술에 있는 셈이죠. 자, 라자루스라는 해결된 사건 파일은 잠시 덮어두고요.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하고 있는 새로운 위협 그룹의 뒤를 쫓아가 보죠. 수사 용어로 말하자면 미제 사건에서 긴급 추격전으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이미 프로파일이 끝난 라자루스와 지금 실시간으로 추적 중인 코드명 UAT8837, 이 둘을 비교하면서 수사망을 좁혀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그룹은요, 북미의 핵심 기반 시설, 그러니까 사회의 심장부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쓰는 무기가 뭐냐면 CVE-2025-53690 같은 제로데이 공격인데요. 이건 방어하는 쪽에서는 아직 존재조차 모르는 말 그대로 막을 방법이 없는 비밀 통로를 이용하는 거라서 정말 극도로 위험합니다. 시스템 내부에 딱 발을 들인 해커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pingoogle.com이라는 아주 간단한 명령어로 바깥 세상, 즉 인터넷과 연결이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작전의 시작이죠. 그 다음엔 taskList/vc 명령어로 이 컴퓨터에서 지금 무슨 프로그램들이 일하고 있지? 목록을 쫙 뽑아보고요. nested-aon-ptcp 이걸로는 누구랑 통신하고 있는 거야? 하고 네트워크 상태를 엿보는 거죠. 집안의 구조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시스템의 핵심 설정, 즉 레지스트리를 직접 수정해서 Disable Restricted Admin 같은 보안 장치를 그냥 꺼버립니다. 이제 이 컴퓨터의 모든 권한을 자기들 손에 쥐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이제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연장을 꺼내들 시간이겠죠. 해커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공격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Earthworm, 우리말로 지렁이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 도구는 방화벽 밑으로 땅굴, 그러니까 비밀 터널을 파서요, 외부의 공격 서버랑 내부 시스템을 아주 안전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이 명령어들을 좀 보세요. v.ico나 twd.xe2처럼 그냥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평범한 파일 이름으로 위장해서 보안팀의 눈을 속이죠. 그리고 1433이나 443같이 보통은 정상적인 통신에 쓰는 포트를 이용해서 터널을 뚫습니다.
안 들키려고 정말 교활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한번 뚫어놓은 문을 계속 쓰기 위해서 이들은 DW 에이전트라는 일종의 만능 열쇠 같은 걸 설치합니다. 이 도구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감염된 PC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샵파운드 XE로 조직 전체의 사용자 계정 정보, 즉 액티브 디렉토리를 샅샅이 뒤지고 임패켓을 이용해서 옆에 있는 다른 컴퓨터로 공격을 확산시킵니다. 컴퓨터 한 대를 넘어서 네트워크 전체를 장악하려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해커들의 이 복잡한 기술들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그래서 이 고도의 기술적인 숨바꼭질가 과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핵심은 이게 그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목표는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전기, 금융, 통신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이에요. 이들의 공격은 우리 사회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진화하는 디지털 첩보 활동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인터넷의 개방성과 국가 안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이건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오늘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를 파헤쳐 본 시간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